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 주에는 거시경제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온체인 시그널에서도 점차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서 상승 모멘텀이 커질 수 있을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AI 산업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과 더불어서 어제 발표된 거시경제 지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AI와 관련해서 변화 모멘텀을 한번 살펴보면은 증시를 움직인 가장 주된 재료는 메타가 구글의 TPU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면서였습니다. 메타는 그동안에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던 큰손이었는데 구글의 TPU를 구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했던 AI 산업 기조가 바뀔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구글은 반대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연준 이사들이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으로 점차 기울고 있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CME 패드워치 툴 상으로 인하 가능성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9월 결과라는 점에서는 제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금리 인하에 더 무게감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생산자 물가지수 한번 살펴봤을 때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고 근원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즉 물가 상승 추이가 무난한 수준을 보이거나 예상치를 오히려 소폭 하회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소매 판매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 소매 판매 지표는 예상치를 오히려 하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 관리도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비가 둔화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ADP 고용지표도 이전치를 월등하게 하회하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는 고용과 물가, 소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꺾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발표되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요. 그보다도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10년물 국채금리가 10월 말 이후로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이 경기 둔화나 금리 인하 전망을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채권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유동성 회복의 시작점일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는 구조적인 호재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유동성 관점에서 두 가지의 긍정적인 이슈들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셧다운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늘어났던 재무부 TGA 계좌의 잔고가 일정 부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무부에서 점진적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시그널로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한 평화협정에 동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종전이 이루어지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완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높이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바닥에 가까웠는지 그리고 반등의 모멘텀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비트파이넥스의 주간 보고서입니다. 비트파이넥스 알파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볼 텐데요. 비트파이넥스는 글래스노드의 지표를 근거로 해서 바닥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간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500일 만에 최장 약세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현재 단기 보유자의 실현 손실이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단기 보유자 항복 시그널이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매수 심리가 완벽하게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월 이후로 디레버리징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231억 달러를 청산을 시켰고 결국 이 부분들이 앞서 이 관점과 동일하지만 매수 심리의 위축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재 단기 바닥을 만드는데 저해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긍정적인 신호는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과 그리고 규제 체계 정비 움직임이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에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국가 단위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살바도르가 그동안에는 하루에 1BTC를 꾸준히 매집을 해왔는데 하루 동안에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이더딥의 정석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투심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 약세 구조 지표 한번 살펴봤을 때는 바닥을 찍고 나서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구간인 마이너스 25% 요 구간을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서도 꾸준히 언급을 드리겠지만 반등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요 분기점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바닥 구간에 가까운지 그리고 바닥을 찍고서 점진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힘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퓨얼 멀티플 지표인데요. 이 퓨얼 멀티플 지표는 채굴자들의 1일 수익을 연평균 수익과 비교하는 지표로서 채굴자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현재 채굴 원가가 비트코인 가격보다는 상당히 더 높은 수준의 형성이 되어 있고 그만큼 채굴자들은 채산성 자체가 많이 떨어진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 자체가 1보다 더 하회하고 있는 구간들은 채굴자의 수익이 극도로 악화되어서 항복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구간은 바닥 구간과 일치했습니다. 즉 즉각적으로 반등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는 것이고 이 지표가 이전에 이를 하회했던 구간 한번 살펴보면은 올해 초순 2025년 3월에서 4월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격이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산티멘트 지표 통해서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월 11일 이후로 최소 1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지갑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 91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래들은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구간에서 바이더딥을 이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크립토컨트 지표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 그리고 10,0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의 매수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1000개에서 10,000개 보유하고 있는 이 보유자들은 여전히 매도 중인 상황이어서 추세 전환을 확신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0.1BTC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 지갑수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리테일 투자자들도 항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장기 관점에서 전반적인 고래들은 매수세에 더 힘을 싣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건전한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공유드리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는데요. 바이낸스 준비금 변화 한번 살펴봤을 때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량과 이더리움 보유량은 계속해서 강하게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반면 같은 기간 동안에 USDT 준비금은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준비금은 급감하고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은 급증하고 있는 조합은 향후에 거시 환경이 안정화됐을 때 폭발적인 매수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물량들이 굉장히 공급량이 긴축되어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반등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순시력 손익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동안의 비트코인은 실현 손실 이후로 실현 이익으로 전환하는 구간에서 가격이 급등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그 구조 자체가 상당히 명확하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순실현 손실이 크게 늘어났다가 다시 순실현 이익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패턴들도 과거 패턴을 감안했을 때는 상승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월말 옵션 만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대비로 월등하게 높은 구간에 맥스페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02K,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400달러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맥스페인이라고 하는 가격 구간은 옵션 시장에서 매도자가 가장 이익을 보는 가격 지점이고, 만기가 다가올수록 시장 가격은 해당 지점으로 수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패턴들이 거시경제 환경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될 때 본격화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 가격이 90K를 하회하고 있는데 맥스페인 가격이 100K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가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블랙락 비트코인 현물 ETF IBIT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채택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이나 또 기관 투자자를 넘어서 공공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비트코인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명확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조들이 다른 주정부까지 꾸준히 확대됐을 때는 시장 신뢰와 유동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DAT 기업의 추이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밸런싱 기간이 내년 1월 15일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큰 하락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스트래티지가 S&P 500 편입이 또 불발이 되면서 그런 불안감이 조금 더 가중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DAT 전략을 이 기업들이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데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 비트코인을 담보로 1.3억 달러를 조달 중이고, 이 물량을 비트코인 추가 매입에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기업이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디뱅킹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업계를 중심으로는 JP모건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사들을 한번 종합해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안이나 제도적인 리스크 자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기업과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채택 흐름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인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바이낸스 CVD 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가다가 이 구간부터는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매도세에 더 힘을 싣고 있거나 현재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보라색과 빨간색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매도 추세를 이어갔었는데 다시 매집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이 매수세를 더 명확하게 보이면서 전체 주문량에서도 매수세가 소폭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승과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 데다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수 영역으로 전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자체가 양수 영역으로 크게 전환을 하고, 그리고 양수를 지켜내는 이 지지 구간으로 활용하게 될 때 더 본격적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일정 부분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차량시장 기준으로 87K 중후반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늘 강조드렸듯이 추세 전환에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되었다라는 시그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시장 기준으로 90K로 자리가 바뀌고 또 94K까지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회복하고 나면은 다음으로 402평선과 365이평선을 회복하고 지지 구간으로 바꿀 때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을 회복했을 때 이제는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RSI 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서
현재 이평선도 상방 돌파를 했는데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MACD 상으로 봤을 때는 골든크로스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요 구간 한번 보시면은 골든크로스가 가까워졌던 구간에서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더 추가적으로 큰 하락 모멘텀이 발생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더 시장의 추세 전환에 성공한 시그널들이 확인이 됐을 때 돌파 매수 구간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았을 때는 바이더딥 구간들을 또 포착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시황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요. 3단계 전략을 꾸준히 이어가셔야 됩니다. 바이더딥 전략을 유지하되 현금을 너무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 핵심 구간 돌파할 때 돌파 매수 전략까지도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크게 나오더라도 만약에 365 이평선이나 400 이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방이 타락이 됐을 때는 또 추가적인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